자, 매거진 Y 이번에는요, 이 첫인상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첫인상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인상에 따라, 첫인상에 따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결정된다고 하죠. 네,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보다 좋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첫인상, 오늘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하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인상이 중요하다.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중요한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연구에 따르면 첫인상은 1초 안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첫인상은 신뢰도와 능력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취업과 연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호감을 주는 얼굴과 목소리와 같은 첫인상은 건강한 유전자와도 관련이 있으며 이는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1초면 정말 찰나의 1초. 순간이잖아요. 네. 저도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이렇게 중요한 첫인상 결정짓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알버트 메르비안에 의하면요. 네. 첫인상에 있어서 언어적 요소가 7%, 시각적인 요소가 55%, 그리고 청각적 요소가 3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즉 첫인상에 있어서 시각적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시각적인 요인.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제 외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외모라고 하면은 뭐 얼굴이 잘생기고 막 예쁘고 뭐 이것만 따지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칭과 균형이 잘 맞는 얼굴이 중요한데요. 첫인상에 있어서는 얼굴형이 많이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형. 저는 첫인상이라고 해서 눈인 줄 알았거든요. 네. 처음 봤을 때 눈을 마주치니까요. 그러면 얼굴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체의 전체적인 비율을 정하는데 얼굴형이 중요하고요. 얼굴 윤곽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연스럽고 좌우 대칭이 잘 맞으시면 네. 신체 비율의 균형도 잘 잡아줘서 첫인상의 호감도를 많이 높여줍니다. 근데 또 이 방송을 보시다가 그거는 예쁜 사람들만 그러면 첫인상이 좋은 건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누구나 얼굴형이 다 아름답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제 얼굴형이 어쩔 땐 너무 동그란 것 같고 어쩔 때는 이렇게 턱이 너무 많이 크게 보여가지고 잘생기셨는데요.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자신의 얼굴형을 대부분 만족하지 않습니다. 좀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자신의 얼굴형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쵸. 저만 하더라도 제 얼굴형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네. 특히 현대 여성분들은 방송에 나오는 아이돌처럼 좌우 대칭이 완벽하고 작고 갸름한 인형 같은 얼굴형을 원하시는 경향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큰 얼굴이나 비대칭이 아닌데도 본인의 얼굴이 너무 크고 비대칭이라고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예. 물론 생활 습관으로 사각턱이 되거나 비대칭이 되어서 얼굴형 컴플렉스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방송 모니터링 할 때 특히 네. 이 대칭에 좀 신경을 많이 그쵸. 쓰는 편이라서 상당히 대칭이 완벽하신데. 공감이 돼요. 네. 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얼굴형 콤플렉스가 생기는 생활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한쪽으로 턱을 괴는 습관입니다. 이런 경우 한쪽 턱관절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져서 불균형을 야기합니다. 때문에 턱뼈가 한쪽으로 밀리면서 비대칭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예. 여성분들 중 또한 상당수가 자기도 모르게 이를 갈거나 이를 악무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이러면 사각턱 근육인 교근이 발달하면서 턱이 각져지고 얼굴이 비대칭이 될 수도 있고 척두근에도 영향을 줘서 얼굴형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나 육포같이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많이 먹는 습관 등으로 얼굴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쪽으로 음식 섭취하고 계시지 않는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이게 혼자서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고 해도 전문가의 도움은 꼭 필요하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턱과 얼굴을 전문으로 보는 병원으로 가셔서 CT, 파노라마, 세팔로 촬영 등을 통해서 본인의 뼈와 같은 경조직, 근육과 피부 같은 연조직 상태를 분석하고 정밀한 안면 계측을 통해서 본인의 얼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아름다운 얼굴형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얼굴형 관련 수술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종류가 다양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먼저 뼈를 깎는 얼굴형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흔히 많이 하는 게 사각턱 수술인데요. 이렇게 하악골의 각진 부분을 절제하여 턱 모양을 갸름하게 하는 수술입니다. 하악골이라고 하면은 아래쪽. 여기, 네네, 여기 네. 각진 부분.
여기는 그렇게 각지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좀 각지신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깎아서 갸름하게 하는 수술입니다. 예. 두 번째는 광대뼈 축소술이 있습니다. 돌출한 광대뼈를 입안으로 접근하여 광대를 깎아내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광대뼈를 부러뜨린 후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돌출한 광대를 축소시키는 수술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양악수술이 있습니다. 양악수술은 심한 부정교합이나 위턱이 심하게 돌출해 있거나 아니면 축구턱처럼 아래턱이 심하게 돌출해 있는 경우에 수술합니다. 그렇다면 뼈를 깎지 않고 얼굴형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요즘은 뼈를 깎지 않고도 사각턱이나 안면 비대칭 얼굴형의 문제를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먼저 치아 교정과 스플린트로도 얼굴형을 개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녹는실 리프팅, 보톡스, 지방 시술 등이 있습니다. 구강 조직의 처짐, 유지인대의 문제를 식약청 허가를 받은 녹는실을 이용하여 개선시켜주면 기능적 심미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또 궁금한 게 이 치아 때문에라도 얼굴형이 많이 변화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특히나 치아 상실. 이게 얼굴형 변화의 어떤 큰 이유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치아를 상실하면 입술 주변이 처지고 구강 근육이 약해지고 입가 주변 피부가 늘어져서 팔자주름이 깊어집니다. 또한 치아 상실을 오래도록 방치하면 턱뼈가 위축되면서 얼굴형의 노화가 나타나는데요. 이럴 때 녹는실을 이용하여 구강 내와 구강 주변의 조직을 실로 당겨주면 얼굴형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으며 구강 조직도 튼튼해져서 음식물을 흘린다거나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직 약화로 이루어진 이 피부를 탄력을 주기 위해서 실리프팅 시술을 치과에서도 하신다고요? 네. 치과에서 실을 이용한 시술은 보통 치아 상실이나 구강 조직 노화로 인한 구강 조직의 약화, 턱 주변 조직의 처짐을 개선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치과에서 실리프팅의 특징은 구강 내로 녹는실을 삽입하여 네. 구강 주위 근육을 바로 잡는 데 우선을 두고요. 양악수술과 함께 실리프팅을 하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팔자주름과 턱의 처짐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원장님, 지금 본인의 얼굴형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고민이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턱대고 본인의 뼈가 크다고 생각해서 너무 급하게 뼈를 깎는 수술이나 양악수술과 같은 큰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생활습관의 문제라면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뼈 수술을 해야 되는 분들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뼈를 깎지 않고도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자연스러운 얼굴형이 오히려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최근 20년 사이 한국 여성들의 얼굴형이 점점 갸름하고 매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턱 얼굴 시술 경험이 많은 의료인에게 충분한 상담을 하고 본인의 얼굴에 대한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한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다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 첫인상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하진원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